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상을 살면서 저마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마다의 인생 법칙들을 만들어가며 살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인생 법칙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박선옥의 듣는 서재입니다. 윤태진님의 아들아,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이 글을 읽어라. 구독하시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맨 앞에서 달리지 마라. 사람들은 말하지. 세상은 1등만 기억해 준다고. 아무도 2등은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가장 앞에서 달리는 것은 모든 비바람을 먼저 맞는 것을 뜻한단다. 쉽게 지칠 뿐더러 앞으로 좀 더 나가는 것도 쉽지 않지. 쫓아오는 2등에게 선두를 내줄까 봐 항상 불안하다. 가장 앞에서 달린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눈앞에 든다는 것이며, 이는 그들의 시기와 질투 대상으로 1순위가 됨을 의미해. 그러니 뒤에서 가거라. 1등이 만들어 놓은 발자국을 보며 따라가거라. 비바람은 그 사람이 맞게 놔두거라. 최고라는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아쉬워하지 말거라. 계속 뒤에서 가거라. 앞에 가던 사람이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앞에 가게 놔두거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제 앞에 펼쳐지는 불을 보지 못하는 바보는 세상에 널렸단다. 계속 그렇게 가거라. 그러다 마지막 결승선이 앞에 보인다 싶으면 그동안 모아둔 힘을 다해 달리거라. 그리고 최후의 영광이 너에게 오도록 하거라. 결승선인 줄 알고 통과했는데, 이것이 마지막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 1등으로 통과했는데, 통과하고 보니 아직 달리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슬그머니 뒤로 가는 거다. 그리고 다시 앞선 1등을 바라보며 달리거라. 하지만 그렇기에 항상 2등의 위치를 지키는 것은 1등을 하는 것보다 더욱 힘들 수도 있단다. 그리고 자신이 일부러 1등의 뒤에서 달리고 있음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서 2등의 길을 가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란다. 맨 앞에서 달리지 마라. 가족을 소중히 여겨라. 위기가 닥쳤을 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곁에는 가족밖에 남지 않을 거야. 네가 돈을 잃으면 너의 돈을 보고 곁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떠나가며, 네가 사회적 지위를 잃으면 너의 지위를 보고 곁에 머물던 사람들이 떠나가며, 네가 명예를 잃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마저 더럽혀질까 봐 떠나간다. 가족이 평상시 곁에 있다 하여 가장 소중한 것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거라. 네가 힘들 때 너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는 가족뿐이란다. 가족은 너에게 바라는 것이 없지. 가족은 그저 가족이기에 네 곁에서 항상 너를 걱정하고 지켜준다. 그러니 평소에 가족을 소중히 여기거라. 함께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대화도 많이 나누거라. 한편 네가 힘들 때 떠날 것 같은 주변인들은 미리미리 속아내거라. 가능한 한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경계하고 피하거라. 가족을 소중히 여겨라. 한국에서 태어난 것은 큰 축복이다. 살다 보면 내가 사는 이곳, 한국이라는 곳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운전해서 가면 몇 시간 만에 모든 곳을 갈 수 있는 나라, 강대국 사이에 끼어 항상 주변국들에 대해 경계를 늦출 수 없는 나라, 그리고 그마저도 분단되어 같은 민족끼리 나라가 찍힌 채로 총을 겨누고 있는 나라, 매일매일 뉴스거리는 좋지 않은 것들 뿐인 나라, 국민들은 서로 헐뜯고 깎아내리기에 혈안인 나라, 아무리 가라앉히고 싶어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싹트는 나라,
한국. 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하는 원망도 들 거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란다. 역사책에 윤리책에 그렇게 쓰여 있고 그처럼 교육받았기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야. 다른 나라를 다녀보고 많은 외국인과 이야기를 해보면 한국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 수 있거든. 한국인은 머리가 좋단다. 금방 배우고 금세 따라하지. 아빠는 세계 어디에서도 한국인들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 지금은 그저 과도기일 뿐이야. 다른 선진국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해온 성장 과정을 우리는 수십 년 만에 해내고 있거든. 다른 나라에서는 그 오랜 시간 불거졌던 부작용과 병폐를 우리나라는 최근 수십 년 만에 다 겪고 해결해 가고 있거든. 이 질곡의 시간이 지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아빠는 믿어. 조만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낼 거야. 그리고 한 단계 높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거야. 우리나라는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이 만나는 곳이란다. 수세기 동안 서양의 학문과 기술 발전이 워낙 놀라웠기에 동양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형국이 되었지만 역사상 동양 문명은 서양 문명보다 우위에 있었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동양의 지혜가 필요할 날들이 올 것이고 그런 날에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접목된 곳에서 산다는 것은 큰 힘이 될 거야.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스며든 한국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 아빠는 한때 우리나라의 언어가 영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했었단다. 하지만 지금에 이르러 생각해 보면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말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축복받은 일이지 싶어.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을 모두 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원망하지 마라.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다. 월급의 힘을 무시하지 마라. 이 월급 받으려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야. 한 달에 얼마 안 되는 월급, 그까짓 거 안 받으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 하지만 월급이라는 것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계속 나온다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무시할 수 없단다. 월급을 받지 않는 상태로 이전의 삶을 유지하면 조만간 거덜나게 마련이다. 월급의 힘을 무시하지 마라. 사람들은 너에게 관심이 없다. 재수할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너무 몸이 아파 학원에 나가지 못했어. 침대에 누워 생각했지. 내가 학원을 빠져서 친구들이 놀랐겠지. 다음날 학원에 갔을 때 오히려 아빠가 놀랐어. 아무도 전날 내가 학원 결석한 것을 몰랐거든. 사람들은 자기 삶을 살아내기 바쁘단다. 자신의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에 허덕이며 삶을 살아갈 뿐 남들의 등에 지워진 짐을 바라볼 여유가 없어. 그렇게 사람들은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별로 관심이 없지. 사랑하는 사이, 가족, 아주 친한 친구라면 모를까. 다른 사람들은 네가 어떻게 사는지 큰 관심 없단다. 그러니 남의 눈 신경 쓰지 말고 네 삶을 살거라. 사람들은 너에게 관심이 없다. 가능한 한 네 손으로 직접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네 손으로 직접 하거라.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일이 어그러지게 놔두지 말거라. 다른 사람 때문에 일이 어그러졌을 때 너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와 일을 망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은 떨치기가 쉽지 않단다. 네가 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을 때도 네 손으로 직접 하거라.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을 거야. 네가 할 수 없는 일임이 확실하다 판단되면 너 자신만큼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라. 그리고 그 일조차도 네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때 네 손으로 직접 해라. 너의 능력을 키우고 그에 대한 책임감을 키워야 한다. 되도록 네 손으로
직접 해라. 기다림의 묘미를 느껴라.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을 때의 쾌감을 느끼기 위해 몇 시간을 움직이지 않고 찌를 바라본단다. 맛있는 것은 남겨놨다가 나중에 먹는 사람들도 있어. 주말이 가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금요일 오후에 인터넷 쇼핑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기다림에는 마음을 들뜨게 하는 효과가 있다. 세상의 힘든 모든 것을 잊고 기다림의 대상을 바라보게 만든다. 소설 어린 왕자에서 사막의 여우가 한 말처럼 기다리고 있던 그 순간보다도 한참 이전부터 너는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기다림의 묘미를 느껴라. 그리고 그것을 삶에 이용해라. 세상에 새로운 것은 거의 없다. 살다 보면 나 홀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나 혼자만 알게 된 것 같아 우쭐해지지. 하지만 알고 보면 그런 사실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며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것들이야. 세상에 태어나 모든 새로운 것들에 신기해하던 어릴 적 네 모습이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지. 그래도 그런 너의 생각과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 그건 인간 본연의 모습이며 너 자신을 스스로 인정해주는 힘이지. 그리고 그런 생각들 중 100에 하나 혹은 10에 하나는 세상에서 너만이 발견해낸 새로운 것일 수도 있어. 다만 세상에서 너만 알고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었다는 생각이 들 때 거만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좀 더 겸손해지길 바랄 뿐이다. 세상에 새로운 것은 거의 없다. 여기가 한계라고 생각되면 한 걸음만 더 내디뎌라. 그래, 힘들 거야.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리고 온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겠지. 눈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입에서는 단내가 날 거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만큼 지쳤을 거야. 하지만 그럴 때 한 걸음만 더 내딛거라. 2걸음도 필요 없다. 단지 한 걸음만 더 내딛으면 된다. 그뿐이야.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이것이 너의 한계라고 느껴질 때, 한 걸음만 더 내딛어라. 졸음을 참으며 공부하지 마라. 몽롱한 상태로 공부하지 말거라. 샤프심으로 허벅지 눌러가며 공부하지 말거라. 졸음을 참으며 공부하는 것은 자기 자신한테 심각하게 불안정한 마음을 생기게 하며 만족감과 욕구를 저하시킨단다. 해야 하는 것과 하고자 원하는 것이 불일치되는 것은 점차 자신의 의지를 꺾어버리지. 졸릴 때 하는 공부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졸리면 그냥 자거라. 거짓 프레임. 집단 최면의 덫에 걸리지 마라. 참되지 않은 사람들 중 거짓 프레임을 짜고 집단 최면을 거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이 짜놓은 거짓 프레임에 걸리게 만들면서 집단 최면을 건다. 그들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이용하여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분열시키고 사람들이 자신의 편에 서게 하며 노예로 만들지. 분명 그들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이란다. 그들은 사람들의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켜 자신의 사욕을 채운단다.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지도 모릅니다. 라는 말을 조심하거라. 왜냐하면 이라고 말한 후 앞에 한 말과 같은 말을 반복하는 사람을 조심하거라. 그들은 진실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상을 주입시키려는 무리다. 거짓 프레임, 집단 최면의 덫에 걸리지 마라. 자기만 아는 사실이라며 말하는 사람은 걸러라. 자기만 아는 사실이라며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자기만 아는 사실인데 아무한테도 얘기해 준 적 없다며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은 자기와 주변 사람 몇몇만이 안다며 한층 더 기만한다. 이런 사람들은 걸러내거라.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사기꾼이다. 다른 사람들도 아는 사실을 자기만 알고 있다 착각하고 있거나 너의 과한 욕심을 공격하고 들어오는 사기꾼이니까. 세상의 어떤 사실도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은 없단다. 따라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만 아는 줄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거짓을 사실처럼 말하면서 너에게 사기를 치려는 사람일 거야. 누군가가 너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에 불쾌해야 한다. 널 어리석은 사람으로 봤다는 것 또는 널 사기의 표적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니까. 한편으로 너는 그동안 그 사람에게 너의 낮은 자존심과 과한 욕심을 드러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자기만 아는 사실이라며 말하는 사람을 걸러라.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봐라. 독화살을 맞은 와중에 독화살을 어디서 누가 왜 쏘았는지 생각하고 있다가는 죽기 딱 좋다. 독화살을 맞았을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독화살을 먼저 뽑아내고 치료하는 거야. 이것이 어리석음과 현명함의 차이란다.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참을 줄 알아야 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복수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단다.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봐라. 사소한 기쁨들을 만들어라. 점심 식사 후에 먹는 요구르트처럼 금요일 오후에 주문하는 택배처럼 사소한 기쁨을 만들거라. 식사 후에 우연히 받아든 요구르트는 너의 오후를 신나게 해줄 거야. 금요일 오후에 주문한 스마트폰 액세서리는 너의 주말을 신나게 해줄 거야. 사소한 기쁨은 삶의 윤활유와 같아. 삶은 지루함과 고난의 연속이거든. 그런 삶 속에서 사소한 기쁨들은 세상의 모든 것처럼 너에게 다가올 거야. 사소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요소들은 많이 만들수록 좋단다. 사소한 기쁨과 사소한 기쁨 사이에 또 다른 사소한 기쁨을 끼워 넣거라. 너의 인생이 사소한 기쁨으로 가득 차 어떠한 슬픔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거라. 잊지 말거라. 네가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 너의 눈에 떠오를 인생의 즐거웠던 기억들은 이러한 사소한 기쁨들이란다. 사소한 기쁨들을 만들어라. 너의 인생이 그것들로 가득 찰 때까지 사소한 기쁨들을 만들어라. 타부를 깨지 마라. 타부, 즉 사회적 금기라는 것이 있다. 문지방을 밟지 말라든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손톱을 깎지 말라든가,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지 말라든가, 사다리 밑을 지나지 말라든가 하는 등의 사회적인 불문율을 말하지. 오랜 역사의 시간을 통해 쌓인 인간의 지혜가 타부 안에 스며들어 있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야. 타부를 깨면 정말 재수가 없어진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야. 타부를 깨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잘 되고자 하는 너의 바람을 지키라는 거야. 재수 없는 일을 피해가고 싶은 바람,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바람을 너 자신에게 각인시키라는 말이다. 타부를 지킴으로써 너 자신을 어루만지거라. 네가 너 자신을 이만큼 아끼고 있다고, 그러니 안심하라고 말하는 거야. 타부를 깨지 마라. 즉흥적으로 일 처리하지 마라. 즉흥적인 일 처리는 언제나 후회와 아쉬움을 낳는다.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후회를 남기고 잘 되었어도 더 잘 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밀려오지. 그러니 모든 일을 처리할 때 그 일이 불러일으킬 다음과 그 다음을 생각하거라. 대화하면서 답할 때도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메일에 답할 때도 다음과 그 다음을 생각하거라.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경우 대답을 유보하거라.
적어도 이틀이나 사흘 정도의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한 후 대답하거라. 여유가 있다면 메일의 답장도 이틀이나 사흘 정도의 유예를 두고 답장하거라. 즉흥적으로 일처리를 하지 마라.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풀려고 하지 마라. 복잡한 문제는 엉킨 실타래와 같단다. 엉킨 실타래를 풀겠다고 조바심으로 실타래에 튀어나온 한쪽 끝을 잡아당기는 것은 실타래를 더욱더 엉키게 할 뿐이야.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실타래를 풀고 싶은 욕망과 어리석음의 콜라주로 실타래를 저 멀리 던져버리기도 하지. 복잡한 문제가 단순하게 풀리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야. 복잡한 문제는 언제나 복잡하게 풀린단다. 그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오랜 배움과 인내가 필요하지.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풀려고 하지 마라. 복잡한 문제는 복잡한 것이다. 분노했을 때 잠시 그곳을 떠나라. 분노가 끓어오를 때는 일단 그 자리를 떠나거라. 다른 곳에 가서 커피나 음료수라도 하나 마시거라.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길가에 돋아나는 풀들을 바라보거라. 자리를 떠날 수 없을 경우 그 사람에게 보여줄 말이나 행동 세 가지를 순서대로 머릿속에 그려보거라. 그리고 각각의 너의 반응에 의한 미래의 결과를 생각해보거라. 분노에 찬 즉각적인 행동은 그동안 힘들게 쌓아 올린 너의 명예를 순식간에 날려버릴 거야.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때 너의 미래에 큰 장애물이 생기게 될 거야. 거듭 말하지만 세상에 그나마 정의로운 구석이 있다면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의 것들을 빼앗아서 인내하는 자들에게 준다는 데 있을 거야. 분노가 끓어오를 때 잠시 그곳을 떠나라. 참아라. 사소한 일에 절대 목숨 걸지 마라. 세상이 복잡해진 탓일까? 그런 세상에서 자신의 것을 외치지 못하면 누군가가 자신의 것을 빼앗아 가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일까?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사소한 것에 예민해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어. 너는 그러지 말거라. 너의 삶에 큰 영향이 없는 사소한 일에는 목숨 걸지 말거라. 집착할 필요도 없다. 세상에는 중요한 일이 정말 많으니까. 사소한 일들 또한 순간적으로 너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 착각되지만 훗날에 보면 이리 되든 저리 되든 별로 중요치 않은 일들이란다. 쓸데없는 일들에 너의 모든 것을 걸지 말거라. 많은 사람이 순간의 욕심이나 분노를 이기지 못해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탑을 순식간에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유념하거라. 사소한 일에 절대로 목숨 걸지 마라. 악행은 처음부터 하지 마라. 비난, 욕설, 분노를 비롯한 많은 나쁜 행동은 맑은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단다. 한 번 시작되면 막을 길이 없으며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마련이지. 죽이고 싶도록 미운 한 사람에 대한 비난과 욕설은 그저 약간 미울 뿐인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진단다. 또 큰 것에 대한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보잘것없는 작은 것에 대한 분노로 이어진단다. 한 번 시작된 악행은 어느 순간 그 몸집이 커져 곧 너의 삶을 삼켜버릴 거야. 그러니 처음부터 너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해 다른 패턴으로 반응하거라. 악행은 처음부터 삼가라. 적을 만들지 마라. 가만히만 있어도 적은 생기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적이 생긴 원인에는 적이 된 그 사람의 문제와 함께 그와 관련된 일들에 가만히 있지 못했던 너의 어리석음이 함께한단다.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은 여러 복잡한 처세술을 결합한 최고의 처세술이다. 쉽지 않겠지만 언제나 적을 만들지 않겠다는 마음을 품고 살아라. 언제나 상대방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며 네 손에 무기가 없음을 보여주거라. 이미 적이 되었다면 제거해야겠지만 그에 앞서 그를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겠지. 적에 대한 불안감 없이 취하는 편안한 숙면은 적을 만들지 않는 현명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이란다.
적을 만들지 마라. 사람들과 어울려라. 회식이 있다면 기꺼이 나가서 담소를 나누거라. 사람들이 너의 유머에 웃음 짓게 만들거라. 사람들이 모일 때 네가 없다면 재미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거라. 그들이 너에게 참석을 독려하는 전화를 하고 싶도록 만들거라. 모든 사람이 만나고 싶어 하는 모임의 주인공이 되거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은 사는데 큰 기쁨을 안겨주는 얼마 안 되는 것들 중 하나란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즐겨라. 의도를 숨겨라. 사람들이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게 하거라. 언제나 약간의 베일 뒤에 숨어 있어야 한단다. 모든 패를 뒤집어 다 보여주고 게임을 할 수는 없어. 네 패를 숨겼을 때의 승률이 절반이라면 너의 패를 보여줬을 때의 승률은 0이야. 모든 것을 보여주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세상을 사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삶을 더욱 힘들게 한단다. 너의 의도를 상대에게 알리지 마라. 네, 여러분. 아들, 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들에게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엄마, 아빠는 이렇게 생각한단다라고 여러분이 경험하신 세상사 인생 법칙을 들려주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박선옥의 듣는 서재는 여러분의 서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럼 또 만나요.